시험 친다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죠. 항해술 시험 문제 풀이를 하겠는데 이번 항해술 문제는 그 일반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일반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은 박스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되니까 아마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난이도를 한 중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한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이론서, 그 다음 객관식 문제집, 기출문제집,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잘 본 사람은 고득점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좀 세밀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수로 도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 몇 개나 되어 있죠. 보기가 그렇게 5개가 나가 있죠. 1번 문제를 보면은 이것도 예전에 시험제 많이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지구 중심의 시점을 두고서 지구 표면 위에 한 점에 접하는 평면으로 지구 표면을 투영하는 방법으로 만든 해도를 뭐라 했나? 대건독법 이렇게 해서 맞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니은 대축적 해도보다도 소축적 해도 정밀도가 높다. 대축적 해도가 더 정밀도가 높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디귿 해도상 기재되는 건물, 그 다음에 항만, 시설물, 등부표, 수중장애물, 조류, 그 다음에 신호기라고 되어 있죠. 신호기에 동그라미 안 쳐보세요. 신호기, 그 다음에 해안선의 종류의 그런 것을 기호약으로 수록된 것을 해도도식이란다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해도도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신호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호기. 이 신호기가 좀 애매해요. 어떤 신호기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신호기류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대학 교재를 할 때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해도도식에 보면은 해도도식에 나오는 적혀 있는 것이 쭉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해당이 다 되더라고요. 다 되고 신호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무중신호기에서 혼이랄지 사이렌이랄지 이런 게 신호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것은 해당이 된다, 맞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동해안 수로지의 수로서지 번호는 동해안은 수로서지의 번호에서 이게 좀 달라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동해안 수로지는 동해안부터 이렇게 번호를 매겨와요. 그래서 뭐로 돼가 있나 하면 110번으로 돼가 있어요. 110번으로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은 내려가겠죠. 남해안이 얼마나 하면은 120번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해안은 130번으로 돼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연안이 있어요. 중국 연안 항로지가 140번으로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레카 해협에 150번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근해 항로지라는 게 있어요. 근해 항로지가 210번으로 돼가 있어요. 그게 그 근해 항로지 210번 나오죠. 그것이 근해 항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 항로지가 있죠. 항로지 종류가 대양 항로지가 220번으로 돼가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이번에 시험 문제는 이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밀하게 나왔죠, 이게 문제가. 자, 어지간에 대양 항로지가 220이고 동해안 항로지는 110번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미용에 보면은 인쇄물에 의한 항행 통보는 주 1회라고 되어 있죠. 맞다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답은 이게 3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신호기를 해석하는 데 따라서 좀 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좀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대학 교재랄지 이런 걸 보면은 신호기가 무중 신호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선체 저항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선체 저항에서 1번 볼게요. 보기 1번.
선박이 저속으로 항해할 때, 천천히 가자. 저속으로 항해할 때 무슨 마찰장이 제일 크죠. 마찰장이 한 80% 정도 된다 했죠. 마찰장이. 맞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고속으로 될수록 조파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속선에서는 선체의 형태를 구상선수로 한다 했죠. 구상선수를 많이 하겠다. 왜 그렇나? 마찰장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고 마찰장은 구상선수가 커져요. 예. 그리고 조파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구상선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1번은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선체 표면이 물과 접하게 되면은 물의 부착력이 선체에 작용하여 선체의 진행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파장이하고 조화장이죠. 조화장이 있기 때문에 조화장은 조화항선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에서 여기에 물분자 운동하고 여기에 물분자 이건 부착대가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떨어져요. 그럼 속도 차이가 생기네요.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속도 늦어진 물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여기서는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와류가 생기니까 저항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조화장이라고 했어요. 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파장이 아니고 조화장이다. 조화장이 있을 때는 어떤 걸 한다 했나? 조금 전에 조파장이 있을 때는 구상선수를 한다 했죠. 조화장이 있을 때는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유선형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 틀렸다. 3번. 잠수함과 같이 물에 잠겨서 하는 것은 마찰장이 받지 않는다는 게 조파장은 파가 생기잖아요. 파가 생기죠. 조파장은 공기하고 물의 경계면에서 생겨요. 경계면에서 어떻게 생긴다 했나? 우리가 항해를 하면 무조건 파가 생기잖아요. 파가 생기니까 파의 이루는 각도가 19.5도로 발산파가 생긴다 했어요. 발산파가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물하고 공기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선수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팔을 좀 적게 맞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찰 저항이 아니고 조파 저항 이렇게 되겠다. 4번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봐요. 해수운동. 이 용어는 언제든지 나온다 했죠. 시험 문제. 평소에 많이 했던 문제들이에요. 백중살이 뭐라 했나? 음력 7월 15일 정도다 두고 나타나는 살이 중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건지점조는 달이 태양 제일 가까이 올 때예요. 건지점조하고 그 다음에 대조가 뭐라 했죠? 조석 간만의 차가 제일 클 때 아니에요. 그때 일치할 때 뭐가 생긴다? 백중사리가 생긴다. 이래 되겠지. 그래서 1번이 답. 많이 이것도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임양의 조고를 구한다. 그럼 공식이 있었죠. 구하는 게. 어떻게 한다 했나? 표준항의 조고에다 빼요. 일단 표준항의 평균 해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임양의 조고비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보기 보면은 마이너스 임양의 평균 해면인데 앞에서 표준하고 평균함을 뺐기 때문에 뒤에는 임양의 평균함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옳지 않는 것 2번이 답이죠. 조령 이것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삭감항으로부터 대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수로 표시한 것이죠. 3번 답. 3번도 맞는 거다. 4번. 비조화 상수에는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어떤 거다? 평균 고조간격, 평균 저조간격, 대조성, 소조성, 평균 해면. 이 5가지를 비조화 상수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3번은 2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앵카 체인이 꼬였을 때, 한 바퀴 꼬였나, 반 바퀴냐, 한 바퀴냐, 한 바퀴 반이냐, 두 바퀴냐, 일단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반 바퀴 뭐라 해야, 클로즈라고 했죠. 한 바퀴 엘보, 한 바퀴 반, 라운드 턴, 그 다음에 두 바퀴, 라운드 턴, 앤 엘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바퀴 꼬인 것은 엘보, 이렇게 이야기한다. 답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5번에 항로 표지에 대한 설명이 틀리는 것은 이렇게 있죠. 이것도 일반적인 많이 풀었던 거예요. 자, 기역 보세요. 기역은 항로, 암초, 항행, 금지구역 등을 표시하는 지점에 고정 설치가 딱 돼가 있잖아요. 고정 설치. 이게 요점이죠. 고정 설치해가지고 자초 방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등표라고 이야기했죠. 등표. 맞다. 2번, 니은,
통항이 곤란한 협수도 등 항만 입구 등에서 그러니까 항로 위에, 항로 연장선 위에예요. 연장선 위에 높고 낮은 두 개, 세 개 앞뒤로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게 보니까 중시선이란 말이 딱 나왔죠. 중시선에서 인도한다. 뭐예요? 도등이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도등엔 주로 구동등을 많이 사용하죠. 맞다. 이래 되겠죠. 기억, 니은은 맞다. 디귿. 선박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을 때 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응답. 응답하는 것은 뭐라고 했나? 레이콘이라고 했죠. 레이콘과 레이마크의 다른 점. 레이콘은, 이거는 어떻나? 레이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배에서, 우리 선박에서 레이더를 돌리면 레이더 파악하잖아요. 그럼 부딪히면 뭐를 한다 했나? 응답을 해준다 했죠. 응답을 해주면은 우리 선박에서는 여기에 모수 부호가 이렇게 나타난다. 나타나면 이것은 방향이 있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제일 가까운 거리는, 그거는 거리죠. 그래서 방위야, 이거 레이콘은 방위, 그 다음에 플러스 거리를 알 수 있는 게 레이콘이죠. 여기에 대가 되는 것이 뭐가 있나 하면은 레이마크가 있죠. 레이마크가 있다. 레이마크 국에서 너희들이 받든 말든 레이더파만 발사만 해주는 게, 이거는 응답해준다 했죠. 발사만 해주는 게 레이마크예요. 레이마크인데, 이거는 뭐냐. 우리 레이마크 국에서 전파를, 이게 레이더파를 받으면은 1도에서 3도 휘선이 나타난다 했어요. 휘선이 나타나니까 어디야? 거리는 알 수 있고 방위만 알 수 있죠. 이거는 거리 방위할 수 있고, 이거는 뭐를 할 수 있다? 방위만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야? 디귿에 보면은 응답을 해준다, 방위와 거리를 알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레이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레이더 마크 비콘 했죠. 레이더 마크 비콘이 뭐냐면 레이마크예요. 레이마크. 그래서 아니죠. 틀렸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야라 해상 부표식에서 서방위 표지는 어떻게 한다 했나? 서쪽으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강수익이 동쪽에 있다. 틀렸죠. 그래서 두 개, 틀린 거 두 개, 맞은 거 두 개, 이래 되겠죠.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강선의 부식에 대한 방지, 그러니까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1번 전식작용. 전식작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했나? 선미에서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맞다 1번. 2번 외판 중에 항상 물에 잠겨있는 부분은 수산생물이 부착을 하잖아요. 그걸 방지해서 칠하는 페인트 이름이 뭐라 했죠? AF 페인트죠. 이것을 방호용 페인트 이렇게 한다. 방호용 페인트는 어떻게 칠한다 했나? 방호용 페인트는 선박에서 했을 때 이것이 만재 헐수선이에요. 여기가 경하 헐수선인 것 같으면은 만재헐선 밑으로는 뭐를 칠한다? AC 방청용 페인트를 칠하죠. 그 다음에 경하 헐선 밑으로는 AF 페인트를 칠하는데 AC 페인트를 칠하고 AF 페인트를 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수성부인 푸타 페인트를 갖다 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AC 페인트를 BT 페인트가 아니라 푸타 페인트는 어디다 수성부에 칠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를 칠한다? AF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어. 2번 틀렸다. 뭐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에 ICCP 하는 게 선체 전기 방식 장치. 선체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줘서 전식을 방지하는 거, 전식을 방지하는 장치. 그것을 ICCP 방지했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맞다. 그 다음에 3번에 AC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가 제일 먼저 칠하는 방청용 페인트죠. 이거 칠하기 전에 물론 광명단을 칠하고 칠하는 거예요. 어디에? 만재헐선 밑으로 칠하죠. 그래서 건조 좋다, 방충용 뛰어나다, 강판과 밀착이 좋아야 한다. 이럴 때가 있죠. 4번도 맞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 그 다음에 7번에 보세요. 6분위에서 인덱스 바를 0도로 맞췄을 때 홀라이즌 그라스와 인덱스 그라스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차죠. 이거는. 기차는 또 여러 번 여기다. 이 6분위에서는 나오는 게 이게 제일 유일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인덱스 바잖아요. 인덱스 바와 인덱스 그라스가 있고 홀라이즌 그라스 기면에 있죠. 인덱스 바와 도수를 0도로 놨을 때예요. 0도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덱스 그라스가 홀라이즌 그라스 서로 평행돼야 되는 게
이게 아니면 생기는 것이 기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차.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수평오차는 홀라이즌 그라스가 기면에 수직해가지고 돼야 되는 게 안 되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수직오차는 인덱스 그라스가 기면에 수직 않으면 생기는 것이 인덱스 에라, 인덱스 에라 수직오차죠. 수직오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준오차는 망원경은 기면에 수평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평하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조준오차,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리메이션 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차는 0도로 놨을 때 인덱스 골라서 호라이즌과 평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생기는 것이 기차, 이렇게 돼서 7번, 1번이 답이다. 그럼 8번에 볼게요. 침노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침노에 대해서는 침노는 알면서도 이게 틀리더라고, 이 문제를. 1번 읽어볼게요. 침노라는 것은 관측자와 물표를 연결한 대금과 선수미 쓰는 각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 우리 선박이 이렇게 있어요. 관측자기에 선수미 선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나 하면은 물표 L이 있어요. L이 있다. 관측자 O였어요. 그러면은 관측자와 물표를 연결한 대금과 좌우선의 이런 각도를 뭐라 하냐면 방위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방위. 그 다음에 침노는 뭐야? 침노는 선수미선하고 관계된다 했죠. 그래서 선수미선과 좌우선의 이런 각도가 뭐라 하냐면 침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진좌우선 진침노, 자기 좌우선 같으면 자침노, 컴퍼스 남북선 같은 나침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는 관측자 물표를 연결한 대금과 선수미술이라는 거는 이건 침노가 아니고 방이죠. 틀렸다. 2번 풍압차가 있다. 풍압차가 있을 때 진좌우선, 진침노하고 진좌우선 진침노는 진좌우선과 선수미술이라는 각도가 아니죠. 뭐예요? 항적하고 이러는 각도예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항적이다. 틀렸다. 이래 되겠죠. 2번 자침노는 자침노예요. 자침노는 자기 좌우선하고 선수미선하고 이러는 각도죠. 맞다. 그런데 자침노를 나침노로 고칠 때는 CDMVT죠. 그래서 이것을 1로 고치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자차를 가감해 줘야 되겠죠. 자차를. 그래서 그게 편차를 가감한다. 틀렸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시침노, 진침노가 왜 차이 나나? 시침노, 진침노가 차이 나는 것은 뭐야? 리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다 틀렸다. 전부 다 틀렸다. 이래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세요. 마찬가지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죠. 선박, 황천지 선박 조정법 3가지 뭐예요? 라이트, 히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스커딩 3개가 있잖아요. 자, 1번 기간 정지한다. 표류한다는 거예요. 표류하고 선체를 풍화 쪽으로 표류시킨다. 이거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나? 시앵카가 있어야 된다겠죠. 시앵카라는 게 라이트라 한다. 그 다음에 니언에 풍랑을 선미켰다. 뒤에서 받는 거예요. 뒤에서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라 한다? 스커딩이라 하잖아요. 맞다. 그 다음에 선수에서 받으면서 어디에? 우연, 자연. 북쪽에서는 우연 쪽에 받아요. 남반구에서는 자연 쪽에서 받아요. 선수. 그래서 조타 가능한 최소 속력으로 간다. 뭐예요? 히버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기루신은 또 나왔죠. 이것도 평소에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거의 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왔던 게. 자,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나 되겠지. 1번 호텔기. 호텔기는 어떤 거가? 도선사가 필요하다. 아니죠. 도선사가 필요한 것은 지역이에요. 골프기예요. 호텔기는 뭐야? 난 도선사를 태우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이. 틀렸다. 기억. 니언 F. 폭스타는 뭐냐면은 나는 조정할 수 없다. 통신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큐백. 노랗게 된 뒤에 전체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금적 혈관을 바란다. 이런 뜻이죠. 맞다. 양키 다시 끌리고 있다. 이게. 그 다음 위험해. 셀러. 후진 중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알파. 알파는 나는 잠수부를 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험을 하역한다. 그건 블라복이죠. 빨간색으로 된 거. 틀렸다. 그 다음에 줄리엣기. 줄리엣기는 화재가 났을 때 올리는 거 아니에요. 화재. 근데 나를 피하라. 조정이 자유롭다는 델턱이죠. 디익이죠. 디익이. 틀렸다. 빅턱이 뭐예요? 빅턱이는 나는 의료 지원을 바란다는 의료 지원은 뭐라 했나? 위스키라 했죠. 이것도 여러 번 했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 아니에요. 빅턱이는 뭐라 했나? 나는 그냥 원조를 바란다 밖에 없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톤수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 옛날 나왔던 그대로인데 잠깐 변형해가 낸 문제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총톤수. 총톤수는 군함위에 모든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톤수예요. 1번 맞다. 2번 순톤수. 순톤수는 여객이나 화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게 화물을 실는데 맞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하 용적 톤수가 나왔죠. 제하 용적 톤수는 총톤수, 순톤수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은 100피트 삼성을 1톤으로 하는 거예요. 1톤으로. 100피트 삼성이라고 하면은 2.832 평방미터예요. 제곱미터예요. 이것을 세제곱미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는 총톤, 순톤. 그런데 재화 용적 톤수는 어떻게 되나? 40피트 삼성을 1톤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1.133이죠. 1.133 평방미터를 제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화 용적 톤수는 선창이나 화물창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데 어떻다? 40피트 삼성을 1톤으로 한다. 맞죠? 4번 재하 중량 톤수 나왔잖아요. 재하 중량 톤수는 어떤 거라고 했나? 최대 적재량이에요. 무게예요, 이거는. 최대 적재량인데 어떻게 한다 했나, 이거는 만재배수량에서 경하배수량 빼요. 나오는데 거기에는 재하 중량톤 제일 수업 적에도 여러 번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재하 중량톤수에는 거기 나오는 청수랄지 연료류랄지 발라스트 탱크 성냥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나 안 있나?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포함되고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포함 안 되면 뭐라 했나? 순재와 중량톤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번 틀렸다. 답이 4번. 이것도 많이 했던 부분이다. 그 다음 12번 해도도식에서 자 낮은 수명, 이것도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많이 그림을 그려봤죠, 직접. 낮은 순서부터 한다. 자, 이건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맨 밑에 있다.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DL이죠. 기본 수준면. 기본 수준면. 그 다음 제일 높이 있다. 약, 최고, 고조면 이래 되겠죠. 약, 최고, 고조면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면이 평균 수면이죠. MS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DL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뭐야? 대조의 평균 저조면 이래 되겠죠. 이것을 약어로 뭐라 하나? ML 저조면이니까 MLWS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졌다. 많이 들어온다 뭐예요? 이것이 대조의 평균 고조면이 되겠죠. 대조의 평균 고조면은 뭐라 한다? 평균 낸다. 고조면을 평균 낸다. 무엇일 때? 배수일 때, 스프링 타이드일 때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작게 빠지고 작게 들어오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소조의 뭐라고 했나? 평균 고조면이죠. 소조의 평균 고조면은 뭐야? 평균 낸다. 무엇을? 고조면을 평균 낸다. 무엇일 때? 리프타이드일 때, 소조일 때 이래 되겠죠. 이거는 소조의 평균 저조면이 되겠죠. 소조의 평균 저조면은 뭐야? 평균 낸다. 저조면을 평균 낸다. 무엇일 때? 리프타이드 이래 되겠죠. 하나 더 있죠.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면이 있어요. 중간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평균 저조면이에요. 평균 저조면. 평균 저조면, 평균 낸다. 무엇을? 저조면을 평균 내리겠죠. 여기 있는 것이 뭐야? 평균 고조면이 되겠죠. 고조면. 그래서 평균 낸다. 무엇을? 고조를 평균 내겠죠. 그런데 전부 다 이번에는 뭐로 나왔나? 전부 다 한글로 안 나오고 약어로 다 나왔어요. 약어로 다 나와 있죠. 이것을 알아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제일 낮은 면이 뭐나,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본 수준면이 제일 낮죠. 그거 몇 번이야? D것이죠. D가 기본 수준이 맞다. 그 다음에 리얼에 있는 MLWS,
MLWN이죠. MLWN 여기 있고, MLWN이 그 다음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비옵인 MLMSL, MLWS 있고, 요거죠. 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이 있고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직접 그려봤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3번 볼게요. 해도도식 나왔죠.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나 나왔죠. 자, 오제트, 연리죠. 우세가 연리, 맞다. 오제트. 시오, 코를 산호다. 그 다음에 여기에 S, 이것도 전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이게. SF라고 되어 있죠. SF는, 이거는 스티프의 약자예요. 스티프는 뭐야? 딱딱한 이런 뜻이죠. 딱딱한. 그런데 SO가 뭐냐면 소프트죠. 소프트는 뭐야? 소프트는 여기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이랬죠. 그게 틀렸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틀렸다. 이거. 그 다음에 페벌스가 둥글 자갈이죠. P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보면은 M이라고 되어 있죠. 약어를 나타낼 때는 스몰 M은 주로 현용사예요. 현용사. 그 다음에 라지 M으로 되어 있다면 또 문제가 달라요. M이 보통 뭐예요? 무드죠. 무드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펄이잖아요. 그런데 대문자가 돼야지. 소문자로 되면 이건 현용사예요. 현용사가 뭐야? 이게 중간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M은 여기 M 펄이라고 하는데 스몰이잖아요. 라지도 돼야지 펄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미디움이죠. 이거. 미디움이라는 뜻이죠. 미디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이런 뜻이잖아요. 중간의 현용사잖아요. 이거. 그래서 틀렸다. 라지 M이 돼야지 뭐가 된다고? 펄이다. SH 쉘레가 조이 껍질이죠. 그래서 틀린 것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예인은 언제든지 나온다 했는데 또 나왔잖아요. 예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나? 토라인을 길게 할 경우 짧게 할 경우죠. 당연히 그것이 나오겠죠. 나왔잖아요. 읽어볼게요. 예인 중 항천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감속한다. 예인 줄을 어떻게 한다? 길게 하고. 어디서 받는다? 팔을 2, 3점에서 받도록 한다. 맞다. 그 다음에 예양 중 예인 줄의 길이를 조정할 때는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감속해야 된다 했어요. 맞다. 그 다음에 예인 중 파도에 의해서 예인 줄이 모두 노출이 된다.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한다? 더욱 길게 조정한다. 이렇게 돼가 있죠. 그 다음에 예양 중 시계가 불량할 때는 길게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력을 감속한다 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짧게 하는 거. 첫째, 여기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시계 불량할 때. 시계가 불량할 때 짧게 한다. 두 번째, 좁은 수역이다. 좁은 수역 갈 때 짧게 해야 돼. 세 가지는 꼭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조류가 강한 수역. 이렇게 세 가지일 때는 짧게 한다. 꼭 알아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15번에 보세요. 이거는 알면서도 나온다 했죠. 이건 언제든지 나오는 문제예요. 쉬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볼게요. 기후 없는, 옳지 않는 것. 수심, 기본 수준면이죠. 노출하면 어디라 했나? 평균 수면이 틀렸죠. 산 높이, 평균 수면이 틀렸죠. 등대 높이도 평균 수면이 틀렸죠, 이것도. 해안선은 어디라 했나? 제일 높은 약 최고 고저면이죠. 조고조선 기본 수준면이죠. 그래서 3번 답 4개. 이거는 뭐, 많이 다뤘다고 아는 문제죠. 그 다음 16번 보세요. 보건성이 또 나왔어요. 보건성 문제가. 자, 보건성에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KG-KM이 0보다도 적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식은 원래는 어떤가 하면은 이게 KM-KG가 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가 하면은 메타센터가 무게중심보다도 위에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예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맞다. 1번. 2번. 종격벽이 2개 있다. 그러면 탱크에 유동수가 있을 때는
GM 감소량, GM의 감소량은 어떻게 된다 했나? GM의 감소량은 N의 자성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죠. N이 뭐예요? N은 등분수라고 했죠. 등분수라는 게 어떤 게가 격벽수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격벽이 몇 개라 했나? 격벽이 2개다. 등분수는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3개가 되니까 3의 자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 감소량은 9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겨울철에 북쪽 지방에 항해하게 되면은 추우니까 해수가 갑판에 어려요. 해수가 갑판에 오니까 무게중심이 위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GM은 어떻게 된다? GM은 작아지겠죠. 감소하겠죠. 많아진다. 틀렸죠. 기본적인 문제예요. 3번 틀렸다. 그 다음에 보온력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보온력이 많으면은 배가 약간만 기울어지면 바로 서잖아요. 그래서 보온력이 엄청 좋아. 너무 빨리 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서니까 배가 약간만 바람 불면 갔다 왔다 하겠죠. 그러면 어떻나? 멀미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화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GM은 GM이 크면은 좋지만, 보온력이 크면은 좋지만은 어떻나? 적당한 GM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8번에 보면은, 자, 이게 항공기에서 투여할 때 색깔이 어떤 거냐네요. 구명 물품을 갖다가 투하를 하는데 색깔이 전부 다 달라요. 이게 교재에는, 이론서 교재에는 없죠. 없는데,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있고,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칠 때 문제를 내인 거예요, 이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먼저,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으로 된 게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자, 흰색은 없죠. 흰색은 없어요.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식량, 그 다음에 식수, 이런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된 것이 담요, 그 다음에 보온복,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의료죠. 의료 관계. 그래서 의료 구호품하고, 그리고 응급 장비. 자, 이런 것은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검정색으로 된 게 지금 물었어요. 검정색으로 된 것은 일반적인 자파들이에요. 자파들. 어떤 거냐 하면은, 난로, 그 다음에 도끼, 그리고 컴퍼스, 나침의시요. 컴퍼스, 그리고 요리기구, 이런 것 같은 뭐라고? 자파들은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있다. 여기 시험 문제 이번에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객관식 문제지를 봤다든지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제를 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책에 이론서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볼게요. 담요, 무슨 색이가? 노란색. 담요가 여기 검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담요, 노란색이다. 미연, 난로는 검정색이죠. 검정색. 그 다음에 디귿에 응급처치 장비, 응급구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틀렸다. 도끼, 검정색 맞죠? 방호복 하는 것은 노란색이죠. 보온복이니까.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식량,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틀렸다. 그 다음에 의료 구호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침판은 여기에 나오죠. 컴퍼스, 검정색으로 되어. 그래서 맞는 거 3개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선액근의 크기, 이거는 언제든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근데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자, 요소, 크게 하는 요소예요. 크게 하는 요소. 자, 먼저, 방향 비축해서 크면 선액근 작아진다 했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방향 비축해서가 크다라 하는 것은 선박 길이에 비해서 선폭이 크면 잘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나? 잘 도니까 선액근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틀렸다. 기억니은. 헐수가 크면 선액근 커지겠죠. 수심이 얕은데 선액근 커진다. 편각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했나? 우리 선박에서 선수미선하고 실제로 우리 배가 선회하는 이 각이죠. 요 각이 크면 잘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각이 작으면은 당연히 선액근 커지겠죠. 이거는
스네건이 작은 선박은 커진다. 맞다. 선박 길이가 길면은 스네건 커진다 했죠. 그래서 틀린 거, 2개, 이래 되겠죠. 옳은 것을 스네건이 크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 다시. 기억, 니은이, 뭐야, 이거? 크게 작아진다. 비어, 리얼, 미온, 비업이 커진다. 그러니까 4개가 되겠죠. 커지는 것은. 그래서 4번이 답. 그 다음 19번. 조난 장비에 대해서 이거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런데 나오는 국익이 딱 정해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풀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자, 1번. 자기 발열 신호하면 뭐예요? 몇 분이라 했나, 이게. 여기 10분 틀렸죠. 15분이잖아요, 15분. 여러 번 했던 거다. 15분. 1분 틀렸다. 2번. 신호응용 몇 분? 1분이에요. 신호응용 1분. 근데 그게 5분 틀렸죠, 이게. 틀렸다.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점화 등은 야간에 구명본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2시간 점등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로켓 신호. 기본적이죠. 300m 올라가야 된다. 천천히 내려와야 된다 했죠. 5m, 초당 5m 천천히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소 시간이 얼마나 했나? 30초가 아니고 40이죠. 305m 40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것도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거다. 4번,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마지막 문제도 많이 봤던 거죠. GMDSS. 시험 문제 나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어떤 거가. 1번 보세요. 종래 모우수보라 했죠. GMDSS는, 자, 우리가 여기, GMDSS는 이게 어떤 것이가?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죠. 어떤 것이가? 우리 배가 조난됐을 때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거 있어야 되겠나?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비가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비가 나오죠. 장비가 나오는데 특히 옛날에는 조난되면은 CW 이렇게 해가지고 무선 전신을 해가지고 SOS를 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격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무선 전신이 앞으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GMDS의 장비가 있어요. GMDS 장비가. 그럼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보단 무질이면 조난시로 발사되는 거예요. 그게 GMDS였어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가 무전을 보낼 때는 이 모우스 부에 의해서 단다스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걸 대신 뭐를 하나? 자판을 쳐요. 자판을.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는 MBD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종래 모우스 부호 대신에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MBDP라는 이게 인쇄장치예요. 협대역 인쇄장치가 모우스 부호 대신에 이게 생긴 거예요. 자판을 때리는 거예요. 자판을. 그래서 이것을 MBDP라고 해요. 네로밴드 다이렉트 프린트예요. 다이렉트로 프린트하는 장치예요. MBDP가. 이것이 모우스 대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GMDS에서는 A1, A2, A3, A4 구역, 4구역이 있다 했죠. 그게 나왔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표본은 이거는 어떻게 가지고 내려도 되고 안 가지고 내려도 된다 했죠. 안 가지고 내려도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조난 신호를 발사를 해요. 그러면 위성에서 잡아요. 위성에 잡는 장치죠, 이게. 그래서 조난 위치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퍼브도. 그 다음에 이거는 위성에 잡는다 했죠. 그래서 이 퍼브는 위성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GC라고 나오죠. EGC는, 4번의 EGC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퍼브는 안 가지고 내리도 된다 했죠. 그런데, 샬트라는 것은 이것도 조난자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샬트는 안 가지고 내리면 안 돼. 가지고 내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하고 있으면 여기 설치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조선이 와가지고 레이더를 돌리면 여기서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이게. 이거는 뭐 위성을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설치만 해놔가지고 온만 시켜놓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 선박에서
12개에서 20개 점이 나타나죠. 점이 나타나면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선박 위치예요. 적어도 한 8, 그러니까 이걸, 이 표본은 대충 어디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적어도 한 8마일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레이더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샬트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에 거기에 있는 4분에 있는 인마이세트, EGC는 인마이세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성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인마이세트도. 예? 이것도 안전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거하고 내부 텍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부 텍스는 뭐냐면 그거는 연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성을 갖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EGC는 위성을 가지고 인마이세트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전부 다 맞는 말이다. 1번 틀렸다. 이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문제는 쉬워요. 다 눈에 있고 아시는데 박스 문제가 9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시험 친 수험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여러 군데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도 좀 안 좋게 나와요. 이게 지금 현재. 예? 문제는 쉬운데 자세히 안 보면 박스 문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도 점수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험생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 거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나마 문제풀이를 갖다가 끝내겠어요. 자, 시험 친다고 수고 많았어요.